장터 한복판에서 낡은 부채 하나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던 아이가 갓을 눌러쓴 사내와 부딪힌 것이었지요.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듯 허리를 굽히고 곧장 사람들 틈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쯤 펼쳐진 부채 끝을 보는 순간 아이의 발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채 귀퉁이에는 작은 매화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비어 있고 그 아래에는 눈물처럼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지요. 아이는 그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꽃, 우리 엄마 꽃인데? 부채를 주우려던 사내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장터에 나온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어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매화 한 송이는 왜 임금의 시간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운 걸까요? 이야기는 오래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한 아이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그날 임금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갓은 낮게 눌렀었고 수행원들은 사람들 사이에 멀찍이 흩어져 따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궁에서 나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붐볐습니다. 좌판 앞에서는 흥정이 오갔고 짐꾼들은 좁은 길을 비켜 다녔습니다. 장사꾼들은 목청을 높였고 아이들은 장터 끝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임금은 그 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오래전 그가 딸의 손을 놓친 곳. 세월이 흘러도 임금은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품 안에는 낡은 부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부채살은 조금 느슨해졌고 가장자리 종이는 오래 손을 탄 듯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부채만큼은 늘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던 아이 하나가 임금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품 안에 있던 부채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고 다시 어디론가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쯤 펼쳐진 부채 끝에서 작은 매화 문양이 드러나는 순간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한 물건을 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있을 리 없는 자리에서 너무 익숙한 것을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꽃, 우리 엄마 꽃인데? 장터 소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는 그 한마디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채를 주우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돌렸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임금은 손끝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를 다그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디로 그리 급히 가는 것이냐? 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두려웠고
한시가 급한 마음에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짧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골목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어깨를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일이냐? 그 말에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다급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고 숨을 잘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수행원에게 눈짓했습니다. 한 사람은 의원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가 향하는 골목을 조용히 따라섰습니다. 임금도 부채를 거두어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큰 길을 벗어나자 소라는 금세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이가 멈춘 곳은 장터 끝에 낮은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풀지 못한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문가에는 물그릇 하나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오래 머무를 집이라기보다 잠시 몸을 누였다가 다시 떠나야 할 사람의 자리 같았습니다. 아이는 곧장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문턱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기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먼저 살려야 했습니다. 그 낮은 방 안에서 오래 묻혀 있던 시간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은 오래 길을 떠돈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으나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여인이 서로를 함부로 놓아둔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곧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숨소리를 살피고 가져온 약재를 서둘러 펼쳤습니다. 임금은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의 시선이 방구석에 멎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옆에 헝겊 조각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먹선은 흔들렸고 어떤 것은 물기에 번져 모양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비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점이 찍힌 매화. 임금의 손이 천천히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 떨어졌던 그 부채가 있었습니다. 의원이 아이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자 아이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짧은 틈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럽게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살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귀퉁이에 작은 매화가 드러났지요. 헝겊 조각에 그려진 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누워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 시선도 자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눈에 닿은 순간 여인의 손끝이 아주 작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서 아이가 물그릇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의원은 여인의 입가에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여인의 목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큰 고비는 겨우 넘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시선은 부채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부채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인의 흐린 눈이 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여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고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숨을 삼킨 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울어도 지지는 말아라.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의원도 병자의 헛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임금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식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어린 딸에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 더 머물러 있으면 아이도 의원도 그의 얼굴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 끝에 섰어 접지 못한 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잎 하나가 비어있는 작은 매화, 그 아래에 찍힌 눈물 같은 점. 오래전에도 그 꽃은 이렇게 작았습니다. 공주의 아명은 매화였습니다. 꽃처럼 작아도 비바람에 지지 말라는 뜻으로 임금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공주는 그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궁 밖 세상이 모두 신기하던 아이는 임금이 그려준 작은 매화를 자기 꽃이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부채에도 그리고 종이에도 그리고 먼지 낀 창문 위에도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꽃잎 하나를 비워둔 까닭을 물으면 임금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스스로 채울 자리다. 그 아이를 잃은 것도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오래전 그날, 공주는 임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궁 밖 장터를 보고 싶다는 아이의 부탁을 임금은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각 하나가 평생의 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상할 만큼 빨랐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장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마른 천막과 집더미가 순식간에 타올랐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달아났습니다.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기가 낮게 깔리자 눈앞의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공주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히 그 작은 손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불붙은 기둥 하나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임금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있던 작은 온기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임금은 곧장 손을 뻗었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닿은 것은 아이의 손이 아니라 타다 떨어진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끊겨 있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궁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장터를 뒤지고 나루를 뒤지고 불길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찾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 불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은 임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갈 길목마다 먼저 번졌고, 불이 시작된 곳의 장부는 모두 다 버렸습니다. 누가 기름을 샀는지, 누가 길목마다 불씨를 숨겼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가장 먼저 수색을 줄이자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좌의정 조문길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몸이 먼저라 했습니다. 임금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지요. 그 말은 충성처럼 들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임금도 더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색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문길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장터 화재는 오래된 사고처럼 묻혔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마음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끝 낮은 방에 누운 여인이 오래전 딸에게만 해주었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곁에는 같은 꽃을 알아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끊어진 시간이 작은 꽃 하나를 따라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여인의 열이 조금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곁에 붙어 앉은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그 꽃을 언제부터 그렸는지, 불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지금까지 어디를 떠돌았는지. 하지만 임금은 묻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지금 공주이기 전에 병든 어머니였습니다. 한참 뒤 의원이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다만 몸이 오래 약해져 마음을 크게 흔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가 작게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문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아이만 보았습니다. 마른 손이 아이의 뺨을 더듬었고, 아이는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의 시선이 천천히 문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낯선 사내. 하지만 그 손에는 낡은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하다가 다시 흩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은 부채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꽃보다 목소리가 먼저 닿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어린 딸이 울음을 참지 못할 때마다 그가 불러주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매화야, 여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몸은 먼저 알아들은 듯했습니다. 숨이 가늘게 흔들리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도, 어린 시절도, 아버지가 불러주던 그 이름도 또렷하게 떠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닫혀있던 문틈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온 듯 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임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왕의 얼굴도 나그네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불길 속에서 딸의 손을 놓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임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본 꽃이 익숙하다고 말했을 뿐이고, 아픈 어머니를 살리려고 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잃어버린 아버지와 딸을 다시 마주 앉게 했습니다. 여인은 오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흐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가 자신을 끌어냈는지, 어디에서 눈을 떴는지, 그 뒤로 어떤 길을 떠돌았는지,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끊겨 있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기름 냄새, 숨을 막던 연기, 사람들이 밀려들던 소리, 그리고 울 때마다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던 한마디, 울어도 지지는 말아라. 그 말과 작은 매화 문양만이 그녀가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그 자리에서 모두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딸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딸이 무너지지 않게 곁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여인과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요란한 행차는 없었습니다. 병든 여인에게는 조용한 가마가 마련되었고, 아이는 그 곁에 함께 태워졌습니다. 아이는 궁으로 간다는 말보다 어머니가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안심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궐로 들어가는 순간 오래 묻혀 있던 불길도 함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궁궐 안쪽의 조용한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궁 안에 따로 마련된 조용한 처소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어린 공주가 머물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임금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도 마음도 아직 그 모든 것을 견딜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밤낮으로 여인을 살폈고, 궁녀들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은 아이에게 너무 컸습니다. 높은 문, 긴 처마, 끝없이 이어지는 돌길. 아이는 어머니의 이불 끝을 붙잡은 채 방 안을 쉽게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따뜻한 밥을 가져오자 아이는 먼저 어머니의 입가를 살폈습니다. 우리 엄마가 먼저 먹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늙은 내관은 고개를 돌리고 한참 동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아이는 왕실의 핏줄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궁궐의 밥보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먼저 살피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임금은 가장 믿을 만한 내관에게만 명했습니다. 여인과 아이의 일을 아직 밖으로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말은 쉽게 새어 나갔습니다. 밤중에 임금의 명으로 낯선 여인과 아이가 별채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조정 안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백성을 임금이 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이 오래전 사라진 공주와 닮았다더라. 그 아이가 임금의 외손주일지 모른다더라. 임금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공주의 핏줄이라면
왕실의 계통을 둘러싼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퍼지자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조문길이었습니다. 조문길은 그동안 먼 왕족 하나를 다음 임금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힘을 계속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공주가 살아 돌아오고 그 곁에 아이까지 있다면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길의 집으로 검은 옷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조문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전하께서 그 여인을 공주라 믿기 시작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병들었고 아이도 아직 어렸습니다. 조문길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궁 안에서 병이 깊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조용히 끝내라고 명했습니다. 오래전처럼 큰 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오래전 불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길은 몰랐습니다. 임금은 이미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임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공주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고 아이를 왕실 핏줄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슬며시 묻는 말에도 그저 병든 여인을 살렸을 뿐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별채 주변의 수비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군사는 줄였습니다. 대신 담장 안쪽, 처마 밑, 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는 믿을 만한 군사들을 숨겨 두었습니다. 임금은 조문길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도 불을 썼습니다. 사람이 많고 어수선한 틈을 골랐고 불이 번진 뒤에는 흔적까지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자라면 이번에는 병든 여인의 약이나 별채의 작은 불씨를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졸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그 냄새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름 냄새, 연기 냄새, 숨이 막히던 장터. 아이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밤, 별채 뒤편에서 바로 그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아주 얇은 연기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어머니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겨우 잠든 참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불냄새가 나요. 궁녀 하나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서워하던 냄새예요. 불이 날 때 나는 냄새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장 안쪽에 숨어 있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별채 뒤편 아궁이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붙잡혔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기름을 먹인 천 조각과 작은 불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천을 밀어넣고 불이 천천히 번지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궁이 불이 번진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 한 것이지요. 사내는 잡히자마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속에 숨긴 독을 삼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 하나가 먼저 그의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임금은 이미 명해 두었습니다. 잡히는 자가 있거든 먼저 입부터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라도 입을 닫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는 결국 살아서 끌려왔습니다. 별채 마당에는 불씨통과 기름천이 놓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맡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날 불이 너무 빨리 번졌던 까닭도, 마른 집과 천막이 순식간에 타올랐던 까닭도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붙잡힌 사내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잡고 싶은 사람은 눈앞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를 보낸 자였습니다. 임금은 일부러 소문을 흘리게 했습니다. 병든 여인이 장터 화재 때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고. 오늘 밤 그 이름을 임금에게 말할 것이라고. 그 말은 미끼였습니다. 공주가 정말 이름을 떠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불안해질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병든 여인이 장터 화재의 범인 이름을 떠올렸다는 말이었지요. 오늘 밤 그 이름을 임금 앞에서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직 아무 이름도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날 누가 불을 질렀는지, 누가 도망칠 길을 막았는지, 모든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임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일부러 그 말을 흘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라면 그저 지나칠 말이지만 죄가 있는 자라면 밤새 두려움에 잠 못 들 말이 될 테니까요. 임금이 믿은 것은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죄 지은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조문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여인이 무엇을 기억하겠냐며 비웃었지만 그의 불안은 이내 커졌습니다. 오래전 장터의 불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문길의 집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지요. 하나는 옥에 갇힌 사내의 입을 막으러 감옥으로, 다른 하나는 장부를 태우려 기록 창고로 향했습니다. 감옥으로 간 자의 품에는 작은 독병이, 창고로 간 자의 손에는 기름천과 불씨통이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길목마다 이미 임금의 군사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기 직전 독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장부의 불이 닿기 직전 불씨통마저 빼앗기고 말았지요. 사내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품에서는 조문길 집안 사람들이 은밀한 심부름을 할 때 쓰는 패가 나왔습니다. 기록 창고에서는 타담한 장부 한 장이 무사히 건져졌습니다. 대량의 기름값이 적힌 장부 아래에는 조문길 집안 하인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지요. 장부 더미 밑에서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낡은 서찰도 발견되었습니다. 공주를 보았다는 지방관아의 보고서와 수색을 덮고 그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서였지요. 그제야 모든 진실이 뚜렷해졌습니다. 공주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는 길이 누군가에 의해 번번이 꺾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 바닥에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조문길은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 붙잡혀 있던 사내가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사내의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독살하고 남은 기록마저 불태우라는 모든 끔찍한 명령이 조문길에게서 내려왔다고 털어놓았지요. 순식간에 편전안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조문길은 그저 거짓이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전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병색이 남은 여인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조문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공주와 그 핏줄이 눈앞에 선 것만으로도 조문길이 10년 넘게 두려워했던 진실은 모두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임금이 차가운 눈으로 조문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옛날 나는 내 딸의 손을 놓쳤다. 그런데 내 딸이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자 너는 다시 불을 들었구나. 조문길은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라 변명했습니다. 근본 모를 여인 때문에 왕실의 앞날이 흔들릴까 두려웠다고 억지를 부렸지요. 하지만 임금의 매서운 호통이 내리꽂혔습니다. 네가 걱정한 것은 이 나라가 아니다. 오직 네 탐욕스러운 자리일 뿐이다. 그 말에 조문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아무 변명도 내뱉지 못한 채 군사들에게 오승줄로 묶여 끌려나갔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매캐한 불길 속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그의 눈앞에 무사히 서 있었습니다. 조문길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아이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볕이 오래 머무는 따뜻한 방을 마련하는 일이었지요. 여인은 아직 몸이 약했고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임금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어떤 날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지요. 하지만 임금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억지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낯선 아이도 조금씩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좋은 옷을 받아도 흙이 묻을까 팔을 감추고 밥상이 차려져도 늘 어머니를 먼저 살피는 씩씩한 아이였지요. 임금은 아이에게 왕실의 무거운 자리를 서둘러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궐 안의 모두에게 그 아이가 왕실의 귀한 핏줄임을 엄히 알렸을 뿐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던 며칠 뒤, 방에 앉아 있던 여인이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천천히 붉은 매화 한 송이를 화선지에 그렸지요. 5꽃 중 하나가 비어 있고 그 아래에 눈물 같은 점 하나가 찍힌 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늘 그리던 꽃이에요. 임금은 품 안에서 조심스레 낡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 끝에도 똑같이 한 자리가 비어있는 매화꽃이 그려져 있었지요. 여인은 두 꽃을 번갈아 보다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이 꽃도 한 자리가 비어 있네요. 임금이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단다. 여인은 다시 붓끝에 먹을 묻혀 비어있던 꽃잎 자리에 조심스레 작은 선 하나를 더했습니다. 여전히 조금 삐뚤고 번진 모양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허전하게 비어있지 않았지요. 여인이 곁에 앉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임금을 마주 보았습니다. 과거가 아직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다 괜찮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돌아올 곳을 알 것 같습니다. 임금은 끝내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딸의 두 손 위에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포개어 주었지요. 아이의 작고 통통한 손도 웃으며
그 위에 얹혔습니다. 오래전 참혹한 불길 속에서 끊어졌던 세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꽃, 우리 엄마가 그리는 꽃인데? 장터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가 임금의 잃어버린 세월을 깨웠고, 비어있던 매화의 꽃잎 하나를 마침내 조용하고 따뜻하게 다시 채워내고 있었습니다.